김치 400포기가 내 마누라 목숨보다, 내 새끼들 목숨보다 중요해? 민석이 절규하며 김치통을 들어 마당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의사가 침대에서 한 발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던 고위험 임신 막달. 쌍둥이를 품은 지우는 시댁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는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 꾀병이야? 5년 전에도 그렇게 심장소리 멈추게 해놓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지우는 32살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카페에서 민석을 처음 만났을 때 지우는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민석은 중견 IT 기업 직장인으로 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프리랜서 번역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대형 제약회사 한국제약의 3대 주주였고 강남 빌딩 세 채를 소유한 800억 원대 자산가였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제약회사 주식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번만큼은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렀고 혼수도 이불 2채와 생활용품이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천천히 말하면 돼. 민석은 이해할 거야.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날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학력과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지우의 학력을 묻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졸이야? 요즘도 고졸이 있구나. 우리 민석이가 서울대 나왔는데. 시누이 은혜는 대학 강사였습니다. 지우의 옷을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언니, 그 옷 시장 거예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사실 200만 원짜리 이탈리아 명품이었지만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시동생 민우는 30살 백수였습니다. 어머니가 유난히 편애하는 막내였죠. 형수를 처음 본 자리에서 대뜸 말했습니다. 형수님,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갑 사다 주세요. 지우는 당황했지만 남편 눈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오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시댁이 날 알게 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그 조금만이 10년이 될 줄은, 그리고 그 10년이 지옥이 될 줄은. 결혼 첫 명절, 지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엄청난 양의 음식 재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해. 며느리 들인 게 이럴 때 쓰라는 거지. 고졸이 뭘 하겠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지우는 홀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가락에 기름이 튀어 물집이 잡혔습니다. 오후 2시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 소파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물 좀요. 과일도 깎아주고요. 저녁에 제사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지우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우리 민석이 복도 없네.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온 며느리를 얻었으니 친정이 얼마나 못 사는지 혼수 보면 알겠더라.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불 2채가 혼수라니. 오빠가 불쌍해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설거지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2년차 명절에 지우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인사를 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부모님을 본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들. 여기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을 거실이 아닌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사돈들은 여기서 편히 드세요. 우리는 거실에서 먹을게요. 지우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옷도 평범했지만 지우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평생 악착같이 일하신 분들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무식한 시골 농사꾼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친정을 언급할 때마다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이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급한 일이 생겼어. 2천만 원만 빌려줘. 지우는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저축한 돈 있어요. 동생 도와드려요. 그렇게 시동생에게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6개월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 1,500만 원만 더. 지우는 또 자기 돈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시동생에게 준 돈이 총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시동생은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강사비가 밀렸어요.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요. 지우는 자기 돈으로 보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는 지우를 무시했습니다. 언니, 그 옷 맨날 똑같은 거네요. 돈 없나 봐요.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네 월세 내주는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시누이 빌라가 있는 강남구 역삼동 건물이 지우 소유였습니다. 시누이는 늘 건물주 욕을 했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 건물주 정신 나갔어. 사실 지우는 시세보다 싸게 받고 있었지만요. 결혼 3년 차 지우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우 고객님, 대출 신청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을 방문해 확인하니 시동생 민우가 지우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서 2천만 원 대출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취소했지만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가족인데 그 정도는이라는 말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결혼 5년 차 지우가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둘은 매일 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건강하게 나와야 해. 임신 4개월 때 시댁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임신 중이라 힘들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임신이 무슨 병이야? 옛날 사람들은 임신하고도 농사일 다 했어. 지우는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아기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유산입니다. 지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네 몸이 안 좋으니까 아기를 못 품는 거야. 우리 아들 씨는 멀쩡한데 네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래.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영희야, 엄마 말도 일리는 있어. 네가 좀 무리하긴 했잖아. 그 순간 지우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부러졌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어머니 편이구나. 퇴원 후 시어머니는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주며 말했습니다. 하루 지난 거 먹는다고 안 죽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네. 그날 밤 지우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뱃속은 텅 비어 있었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산부인과를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결혼 7년 차, 지우 친정 부모님 칠순이었습니다. 지우는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칠순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시골 잔치는 창피해서 못 가. 우리 체면이 있는데. 네 혼자 가. 지우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라도 가야지. 남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반대하셔서. 지우는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잔치상을 보시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사위는? 지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요. 그날 지우는 친정 뒷마당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 8년 차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지우는 오열하며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3일장으로 해. 5일장은 너무 길어. 우리 체면이 있잖아. 지우는 시댁 눈치를 봐서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중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금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물려받은 것으로 임종 전 지우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이건 내가 가져. 힘들 때마다 보고 힘내. 지우는 그 목걸이를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혹시 우리 집 오셨을 때 금목걸이 보셨어요? 신우이는 발끈했습니다. 뭐, 내가 훔쳤다는 거야? 언니가 관리 못해서 잃어버린 거 아니야? 한 달 뒤 지우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전당포 주인이 지우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난달에 오신 분이 사모님 신우이라고 하셨는데 그 금 목걸이 찾아가셨나요? 신우이가 집에 왔을 때 몰래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미 유질됐어요. 찾아갈 수 없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그날 밤 지우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물건 관리를 못해서 그래라는 말만 들을 거였으니까요. 올해 기적처럼 지우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42살에 찾아온 늦둥이였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고위험 임신입니다. 침대에서 한 발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신살에 무슨 임신이야? 징그럽게. 우리 집안 망신이야.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내일 김장하러 와. 400포기 준비했어.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 9개월이에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내일 아침 6시까지 와. 다음 날 새벽 6시 시어머니가 지우를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 임신부는 새벽부터 일해야 순산한다는데. 시댁 마당에는 배추 4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일당 아줌마 부르면 돈 아깝잖아. 네가 씻어. 그늘막 아래 평상에는 시어머니, 신우이, 친척 아주머니들이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수육, 과일, 막걸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씻긴 배추가 들어오면 앉아서 양념만 바르면 됐습니다. 지우는 마당 구석 수도가에서 차가운 물에 배추를 헹구고 무거운 상자를 날랐습니다. 절인 배추는 물을 먹어 한 포기에 5kg은 좋게 됐습니다. 들어올릴 때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오전 9시
시동생이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편의점 가서 소주랑 담배 사와요. 지우는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 지금 임신 9개월이야. 시동생은 비웃었습니다. 고작 번역이나 하는 주제에 건방져. 정우, 신우이가 지우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언니 돈도 우리 오빠가 번 거잖아. 50만 원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오후 2시 지우는 배가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 꾀병이야? 5년 전에도 그렇게 심장소리 멈추게 해놓고 엄살 그만 떨어. 오후 4시 지우는 완전히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임신부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쌍둥이 생명이 위험합니다. 민석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링거 맞으며 배를 부여잡고 우는 아내를 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후 6시 병원 복도에서 민석은 의사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과로로 쌍둥이가 위험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민석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링거를 맞으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괜찮을까? 민석은 그 순간 10년 동안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편만 들었던 자신,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 5년 전 첫 아이를 잃었을 때도 엄마 말도 일리 있어라고 했던 자신. 민석은 지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이제 내가 지킬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낼 거예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오후 7시 민석은 시댁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김장을 하며 수육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400포기 중 아직 200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석아, 지우는? 민석은 대답 없이 김치 양념 대야로 걸어갔습니다. 아, 그거 뭐 하는 거야? 쾅! 민석이 대야를 마당에 엎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오빠 미쳤어. 민석은 절규했습니다. 김치 400포기가 내 마누라 목숨보다, 내 새끼들 목숨보다 중요해. 무슨 소리야? 민석은 또 다른 김치통을 들어 엎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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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이야. 쌍둥이 죽을 뻔했어. 임신 9개월인 사람한테 400포기를 혼자 씻게 했어. 민석은 배추 200포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배추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형, 정신 차려. 민석은 시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닥쳐. 임신한 형수한테 담배 사오라고 한 게 너지? 민석은 평상 위 음식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수육 접시가 날아갔고 막걸리 병이 깨졌습니다. 10년 동안 당신들이 지우한테 뭘 했는지 알아? 5년 전에도 유산시켰잖아. 또 죽이려고. 이 자식이 미쳤구나. 민석은 마당의 김장 도구들을 전부 집어던졌습니다. 오늘부로 인연 끊을 거예요. 지우도 이제 참지 않을 거고 나도 더 이상 못 봐줘요.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붉은 양념, 깨진 그릇, 굴러다니는 배추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후 8시 시댁 대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제일 앞에는 지우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변호사 3명, 회계사 2명, 용역 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우는 배를 감싸 안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장은 끝났어요. 이제 진짜 계산을 해볼까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큰 서류 파일을 시어머니 앞 바닥에 던졌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마이너스 소유주 한지우. 강남구 역삼동 빌라 마이너스 소유주 한지우. 서초구 상가 건물 마이너스 소유주 한지우.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네 거였어? 지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10년 동안 사신 그 집도, 형님이 월세 내던 빌라도, 시동생이 사업한다던 건물도 전부 제 겁니다. 신우이가 나섰습니다. 거짓말이야. 언니가 뭘 가져? 지우는 명함을 꺼내 신우이 발치에 던졌습니다. 한국제약 3대 주주 한지우. 신우이가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한국제약?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산 800억 원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회계사가 통장 내역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10년간 월 500만 원, 총 6억 원. 시동생 사업자금 3억 원. 신우이 급한 돈 2억 원. 5년 전 유산 입원비 2천만 원. 전부 한지우 씨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은 서로 아끼는 사이예요. 형님이 저한테 한 게 뭐예요? 뺨 때리고 무시하고 돈 훔쳐간 것뿐이잖아요. 지우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 유품 목걸이 기억하세요? 전당포에 맡긴 거. 그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횡령 및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강민우 씨 명예도용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시동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수님 가족끼리.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 났습니다. 가족 간 범죄도 모두 처벌받습니다. 지우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저한테 혼수 안 해왔다고 구박하셨죠? 제가 해온 혼수가 바로 그 15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지우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로 그 아파트에서 퇴거하세요. 생활비 지원도 중단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 10년을 살았는데. 지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보고 나가라고 하실 땐 제 갈 곳 생각하셨어요? 오늘 아침 저 임신한 사람 혼자 400포기 씻게 하실 때는요? 용역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짐더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와 민석은 차에 올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우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들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켰어. 2년 후, 지우는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서준이와 서연이었습니다. 쌍둥이는 지금 돌이 막 지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아침마다 쌍둥이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지우는 한국제약 경영에 참여했고 회사는 연 매출 7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여성 기업인 상도 받았습니다. 민석이 지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쌍둥이가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서울 관악구 지하 단칸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낡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우의 시상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제약 한지우 회장, 여성기업인 상 수상.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우이는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살고 나왔고 시동생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식당 설거지와 전단지 돌리기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집 거실에서는 따뜻한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쌍둥이를 안고 장난을 치고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하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견딘 지우 씨는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고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당당히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하게 참고 계신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